안녕하십니까. 오늘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중에 스마트 해썹의 이해와 적용과 그리고 사례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동진생명연구원의 이창업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 해썹은 이미 우리나라의 산업체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썹은 말이죠. 스마트 해썹은 이제 한 횟수로는 4년, 5년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한참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도 스마트 해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도 해보고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스마트 해썹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스마트 해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스마트 해썹의 솔루션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구축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상황들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마트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생과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IoT 등의 인터넷 기술 등을 사용하여 식품 안전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중요한 관리 포인트를 모니터링 하는데 자동화하는 것. 그래서 해썹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분석하는 전체적인 디지털 기반의 해썹 관리를 총망라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일단 수기로 해야 되거나 손으로 해야 되거나 사람에 의해서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자동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동화의 의미는 사실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국가의 기술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교환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이 데이터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해썹의 기준이 이탈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ICT라는 기술을 통합을 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지능을 우리가 지능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스마트 해썹이다, 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스마트 해썹인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썹을 해도 되는데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썹 사고만 114건입니다. 스마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해썹을 한 기관들에 의해서. 또한 그 중에서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이 부적합된 검사 기준이 무려 14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안 되겠다. 해썹 인증과 관리를 좀 더 제대로 하고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4차 혁명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2020년도부터 업소들을 대상으로, 기관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지금 이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스마트 해썹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무가 되는 겁니다. 해썹을 가장 좋게 운영하는 방향이 보통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해썹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썹을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해썹을 관리하는 그 기준에 대한 점수가 예전보다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위생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해썹을 관리하는 의무사항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해썹에 대한 최적에 대한 운영 방향은 이것이다라고 식약처에서. 자, 그러면 과연 스마트하게 해썹을 관리한다는 스마트 해썹의 장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해썹은 손으로 하는 것을 전자문서화합니다. 전자결제도 할 수 있고 이미지로도 할 수 있고,
이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관리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 걸 자동으로 알림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날 해야 되는 문서 관리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면 뜬다는 거죠. 누락된 문서가 없도록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햇섭 인증이라고 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소규모라든가 일반 햇섭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체계적으로 햇섭이 관리가 될 수 있고 문서나 여러 가지의 손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최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업별로 기업에 맞는 문서를 작용할 수 있고 태블릿을 이용해서 어느 장소에든지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 PC나 재택근무도 가능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이 스마트 햇섭이라는 것이 햇섭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또 한 가지는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그 자동화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기반 관리, 식품 관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 식품 안전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 그러면 스마트 햇섭 솔루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기관들은 우리나라에 이미 대기업 그룹사를 포함해서 작은 기업도 그렇고요. 가지고 있는 이 장비 그리고 그 회사의 물건들 또 그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해주는 기관들과 일을 할 적에 그 공급 기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알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공급에 대한 기관들과 수요를 해야 되는 기관들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MES라고 manufacturing,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execution, 실행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 결국 생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MES라는 큰 틀에서 보면 밑에 SCM이라든가 WMS라든가 HMI라든가 ERP라든가 AP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 시스템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ES라고 하는 생산 실행을 하는 큰 틀 안에 스마트 햇섭이라고 하는 햇섭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각 기업들이 담당자들께서 이 햇섭을 억셉트해서 햇섭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 이런 정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슬라이드를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잘 알고 있는 게 ERP죠. 물류에 대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MES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API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연동하고 소통이 됩니다. 이제 밑에 그림을 보였다시피 이거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나라나 품질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식약처 같은 데 이런 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고 오픈 시스템을 고려를 해서 ERP나 포스를 이용할 그런 기본적인 공급 기업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영자적인 관점과 사용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경영자라고 하는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부터 그런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활용하겠다고 하는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 시스템보다는 업그레이드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로서 볼 때는 각 회사들의 정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도 노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쓰고 있는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정보 시스템으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운용에 대한 숙지 그 다음에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현 공정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생산의 물류 정보 흐름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공급기관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사용자와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걸 가지고 밑에 나오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적절하게 우리가 어디까지 스마트하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존과 공유와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정원이 자, 공급기업과 이제 수요기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인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정을 받을 때는 6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 보는 수요기업의 담당자님들은 이 6개가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이 6가지 부분, 평가 항목 1번에는 CCP 모니터링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되어 저장된 저장소에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검토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로부터 항목 6번에 이르기까지 대응하는 것까지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이 6가지가 아주 기본이 되고 이 6가지를 통해서 인정원이 어떤 각 기업의 스마트 해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낯설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급기관이 이제 진행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많이 씁니다. 뭐 잘 알고 있는 금속 검출기는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해썹 관리를 할 적에. 그리고 이제 전자저울도 있을 수 있고요. 포장기계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보면 API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ERP와 연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 다 되는지를 공급기관의 능력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의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는 공급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식품인증원에서 만들어 놓은 공통 모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즉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서 식품 유형별 CCP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공급기업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CCP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스마트 센서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기업 자체의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다 되는데요. 각 스마트 센서 온도, 타이머, 카메라, 또 염소, 염도, 금속 검출, 탐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센서하고 기기에 있는 컴퓨터하고 품목 정보나 공정 정보나 고유한 키 값이나 와이파이 정보나 이런 것들 전부 API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토라이제이션 할 수 있고 각 유저에 따라서 패스워드를 통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로그 기록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공급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센서로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것 중에 스마트 시스템은 자동 센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스마트 센서를 이용해서 CCP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 위에 가열 공정에 있는 온도 TP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냉장 냉동, 금속 검출, 그다음에 가열 탐침, 작업장의 온습도, 그리고 데이터 통신하는 데까지 정보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스마트 센서는 스마트 해썹이 열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의 퀄리티별로 센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데이터 획득 방법 중에서 필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을 좀 이제 분야별로 냉동, 떡, 음료, 즉석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CCP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금 인정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몇 초 단관으로 그러니까 뭐 10분 간격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인정원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니 뭐 10초 안으로 몇 초에 막 하고 나서 3초, 5초 뒤에 어떤 또 다른 그 데이터가 바로
저장이 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장을 하고 보내고 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30초에서 한 1분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스마트 센서가 공정을 시작하고 공정을 종료하는 스마트 센싱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보통 획득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CCP에 대한 데이터 획득 방법.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스마트 햇섭이라고 하면 세 가지 분야를 구성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햇섭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CCP가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P가 자동으로 센싱이 돼야 되고 보안이 돼야 되고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센서에 대한 분야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스마트 햇섭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제공하고 있는 최종 스마트 햇섭 솔루션 페이지 모니터의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스마트 창고 관리, 원부자재, 주문 생산 관리, 주문에 의해서 자급이 지시가 되고요. 햇섭에 대한 기준서, 모든 햇섭에 대한 문서가 우리 기업에 필요한 것은 다 전자문서가 되는 것이고 법정 문서가 관리가 됩니다. 품목 제조부터 위생교육 필증까지 그리고 시험검사 관리도 저희들은 직접 햇섭에 대한 유효성 검사 집어넣어 놨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에 대한 센서에 대한 부분도 유형별로 CCP를 다 해서 집어넣을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모니터에 대한 그림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인데요. 품목 제조 보고서, 영업 등록증을 포함한 근무하는 일꾼들에 대한 위생 필증, 건강 진단, 건강 결과서도 집어넣어 놓고요. 근데 또 가장 아까 처음에도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할 때 가장 좋은 점이 각 담당자가 로그인을 하면 스마트 햇섭 프로그램이 오늘 할 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 중간에는 기준서에 대한 계정이 있을 때는 재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서 이력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사인이 필요한 경우에 그거 안 됐을 때는 자동으로 또 알람도 오게 되고요. 문서별 주기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원료 수급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요. 햇섭에 대한 기준서 관리도 되게 돼 있고 선행 요건에 대한 기준서 관리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모니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통합적으로 디지털화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을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CCP 모듈에서 앞에 보이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있는 그림을 보았고요. 다음은 센서와 모니터링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CCP 자동 기록, 스마트 센서, 금속 검출기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 있고요. 이제 CCP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보시다시피 파란글로 되어 있는 CCP1B에는 35도로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CCP 2B에서는 마이너스 12도가 되므로써 지금 한계치를 이탈했다고 하는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소리가 날 수 있는 태블릿에서는 소리도 날 수 있게 그리고 알람도 울릴 수 있게 되어 맞춤형으로 CCP 스마트 센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급도 하고 있는데요. 위변조의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온습도 조도는 물론이거니와 적외선과 운반용 차량까지도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설계부터 설치까지 CCP에 대한 맞춤형 스마트 센서 시스템이 이제 기본적인 햇섭에 대한 걸 이해를 했으니 스마트 햇섭 구축 사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광주에 코땡땡땡이라고 하는 기관을 저희들이 스마트 햇섭을 세팅하기 위해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교체 전에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던 것이 가열 공정, 여가 공정에서 모두 디지털화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현장에 있는 부분, 현장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공급기관에 있는 저희들보다도 현장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열 공정, 그 다음에 여가 공정이 어느 자리에서 표현이 돼야 될 것인가, 위치가 어디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또 한 가지는 함양에 있는 곳인데요. 여가 공정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검사가 완료가 되었을 때는 CCP 문서에다가 첨부를 하는, 담당자가 자동화를 해놓고 그 자동화된 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담당자의 판정으로 가열과 여과, 세병, 금속, 검출 공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CCP에 첨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논하고 실행한 그런 사례. 즉석식품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정숙 공정과 금숙 검출 공정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가공이고요. CCP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냉장, 냉동 감시 시스템이었는데 표준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스마트 햇섭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표준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스마트 햇섭이 잘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대표자와 직원의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요것이 결여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문서가 수기가 전자가 된다든가 이런 뭐 연합을 해야 된다, 융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대표자와 직원이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기 기록이 전자문서가 되는 것이 인식이 필요하고요. 기존 시스템과도 융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1번만큼 중요한 것이 4번인데 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과 호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공급기관의 능력에 대한 걸 한번 수요기관에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센서에 대한 능력이나 그거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과 호흡이 없이는 우리가 좋은 스마트 햇섭을 성공적으로 만들던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CCP에 적합한 스마트 센서의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 스마트 햇섭의 성공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뭐 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을 손으로 보고 자동화를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하게 그 CCP를 센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각 전문가가 협력해서 CCP에 대한 이해와 스마트 센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인증원에서 기술 지원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도 인증원은 매우 다양한 식품 제조의 현황이 있고 CCP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떤 스마트 센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들에게도 그 스마트 센서를 공용화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자료를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센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스마트 햇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담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을 때 매뉴얼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서 보고. 스마트 햇섭 성공 사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A사는 FSSC 22000 인증을 위해서 스마트 햇섭을 운영했고 인정을 획득을 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을 요구했고 스마트 햇섭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곳에서 입점과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경북, 경남, 그리고 경기, 전남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빵부터 군용 식량까지 스마트 햇섭을 도입하고 전향하고 있거나 만들어지고 있고 도입을 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거의 이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스마트 햇섭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거의 저희들이 한 7, 80군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할. 또 다른 곳은 이제 사진으로 바로 보여드렸는데요. 대구에 있는 즉석 요리
부산에 있는 떡을 만드는 곳, 부산에 있는 수산물을 가공하는 곳,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식품용이 빵, 포장육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미도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은 인천에 있는 김치, 그리고 인천에 있는 과자, 그리고 나주에 있는 복합 조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 생각했지만 충분히 스마트 해썹으로 시스템화할 수 반대로 그럼 실패하는 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의 스마트 해썹에 대한 운영 의지가 부족한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회사의 매뉴얼 자체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셔서 만들어 놓고도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신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빼내야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데이터가 이 스마트 해썹의 핵심 내용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담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있고요. 그거를 시각처에서 따지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이것이 없이 현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만 가중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더 이상 잘해놓고도 운영하는 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가 이직이 잦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수인계가 원활하지가 않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센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중에 지금 스마트 센서에 대한 능력이 공급 기업의 그 능력을 확인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센서가 장애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당연히 수요기업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타 정보에 대한 시스템, ERP라든가 MRP라든가 WMS하고 과연 잘 연동이 되는지. 왜냐하면 해썹도 중요하지만 ERP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업별로. 그것이 과연 잘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스마트 해썹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세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는 것과 그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우선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정부 지원 방법이 있고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정부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에서 할 때는요. 보통은 이렇게 보금 확산 사업도 있고 상생형도 있고 특화도 있고 AS도 있고 그다음 이제 기술 보급만 하는 것도 있고 바우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우처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처음에 있는 것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와서 핵심 바우처와 관련된 쪽으로 많이 와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좀 줄어드는 것도 그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50대 50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부담과 정부 지원금이. 그리고 공장과 사무등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ES도 최대한 우리가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정부에서 주는 스마트에 대한 보급 확산에 참여한 경우에 조금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선정이 되었는데 협약이 10월 달에 되어가지고 실제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붙일 건 없는데 여러 기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 선정하고 채택하는 경우에 식약처나 정부기관에서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급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할 때는 수요기관, 즉 고객사가 직접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축되어진 MES에 대한 기능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진행을 할 적에 사실은 이제 그 공급기업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지원을 받는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프로그램에만 전문화가 돼 있어서 식품 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이나 코디네이터 분들의 교수님들이 좀 수요가 적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한계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스스로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원,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같이 정부기관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결정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고객사에 맞게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 비용, 스마트 해썹, 클라우드, 유저의 라이센스라든가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가는 금속 검출기, CCP, 네트워크 공사까지 다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축 방법이 초기에 전체를 다 내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초기에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월 이용료로 유지 보수를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요. 우선 구축되어져 있는 안정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센서 구축 비용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이미 저희들이 그걸 다 맞춤형으로 센서를 적용하고 있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집어넣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금속 검출기 인터페이스에서 비용 절감이 됩니다. 사실 저희는 국내에 있는 메이저급의 금속 검출기, 일본, 유럽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금속 검출기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거의 100% 정도 저희들이 기술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또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 쓰고 있는 공통 모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특성상. 그 다음에 스마트 해썹에 들어가는 컨설팅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구축 비용이 가장 중요하죠.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아주 가성비 높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가장 적은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결국 이 스마트 해썹을 하는 1차적인 목표는 기업의 신뢰도이지요. 지금 앞서도 스마트 해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식약처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에 대해서 스마트하게 해썹을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 상승을 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그거는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앞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수기로 해야 되는 것에서 설비를 통해서 데이터 입력, 수집이 이루어짐으로써 즉각적인 조치와 손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규모 기업에서 해썹을 할 적에 인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갈 적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현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사람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에러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 해썹은 식품 안전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항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이 방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스마트 해썹을 도입했을 때 기업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생산 실적이 파악이 됨으로써 품질 분석을 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효율화가 이루어집니다. 상위 시스템, 즉 경영을 하는 시스템에서부터 생산을 하는 시스템까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때그때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해썹에 대한 요구 조건별로 세분화시켜서 미세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원가 측면에서도 생산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설비를 예측하고 비가동되는 것을 찾아서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실시간으로 현장 운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생산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지 또 원가나 로스를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점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식약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데다가
우대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우리나라가 스마트 해썹이라는 거를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나중에는 국가적으로도 분명히 국격을 높이는데, 국가를 자랑하는 데도 쓰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마트 해썹 적용을 하는 업소에, 기관에다가 우대하는 것이 뭐냐면, 불시에 정기조사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연장평가 시에 가점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해썹을 적용했다는 걸로 통해서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런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스마트 해썹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해 나왔는데요. 해썹 유효기간과 같이 3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가 될 때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자, 지금은 현장의 업무 방식이 스마트한 작업자의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안전의 디지털화가 선진 기업으로 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각 식품 그룹, 식품 제조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생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드시 필요수 요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내용들은요, 저희가 그간에 동진생명연구원에서 진행한 도입을 시킨 기금입니다. 한 80여 군데가 도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인증을 받으려 그러면 인증원을 통해서 실사를 받아야 되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 작년과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많은 기관들이 도입을 할 적에 스스로, 그러니까 매월 관리비를 내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지금 저희 연구원은 이제 대한민국의 81년도에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공인검사 기관입니다. 저희들 업력은 42년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은 식품검사 기관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리고 최초로 스마트 해썹을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깔고 운영하고, 그리고 그거를 AS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환경뿐만이 아니라 위생 분야뿐만이 아니라 환경 분야, 폐기물, 지하수, 수질, 노로바이러스 등에서도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해외 기업이나 그룹사나 대기업이나 소기업, 1인 기업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말씀 올린 것처럼 유일하게 스마트 해썹을 공급하는 검사기관이기도 하면서 통합적으로 환경 분야와 지하수 분야에서, 위생 분야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공인으로 검사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다양한 분야의 12가지 분야의 공인 성적서를 만들어내주는 검사기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좀 올렸는데요. 저는 한국식품검사기관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 먹는물 검사기관의 협의회의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과학회의 검사 분야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작년 2022년도에 창원시에서 3건이나 발생했던 석동정수장, 그리고 내동, 그리고 정수장에 있어서의 유충이 발견되었을 적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이제 다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해썹이라고 하는 부분도 스마트 팩토리 내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향후 나아가게 될 방향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데이터들이 이제까지 인터넷이란 것, 온라인을 통해서, 심지어 AI라고 하는 인공적인 지능을 통해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계속되어서 나갈 것이고, 이 빅데이터의 활용은 식품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제공하는 식품 제조 검사, 식품 제조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변화와 변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팩토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스마트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국내든 국외 수출을 하는 곳이든 필요로 하는 그런 상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스마트 해썹 시스템이라는 점을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저와의 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스마트 해썹,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지, 연구를 할지, 어떻게 정착시킬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다 말씀드리고 환경에 대한 관리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기업과 고객사의 무운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